우리 몸에 암은 왜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흡연이나 노화, 가족력 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췌장암이 가족력이나 흡연 등과 별개로 입속에 이것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췌장암에 걸리고 싶지 않다면 양치할 때 꼭 이것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췌장암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췌장암은 종양이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1년만 놓쳐도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죠. 빨리 발견하면 좋겠지만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 보니 눈에 띄는 췌장암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국내 췌장암 환자들 중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15에서 20%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운 좋게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발견되어 수술을 해도 환자의 절반 이상이 1에서 2년 사이에 다시 재발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췌장암의 생존율은 여러 암들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모든 암은 염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염증이 질병을 유발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염증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염증은 이물질이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작동하는 초기 면역 반응으로 열이 오르고 아프며 몸의 특정 부위가 빨갛게 붓는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이런 염증 반응은 우리 몸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바이러스나 세균, 독소 등이 침입했을 때 이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이런 염증 반응은 주변 조직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도 합니다. 염증은 이렇게 신체에 꼭 필요한 반응이지만 이런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랜 기간 지속되는 만성 염증은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을 유발시키기 때문인데요. 또 이 과정에서 신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활성산소가 오히려 정상적인 세포까지 공격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병으로는 각종 암과 심장병, 당뇨병 등이 있는데요. 이런 비감염성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3분의 2에 해당한다고 하니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몸에 염증이 있는지 스스로 알아채기 힘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특히 췌장암은 고통 없이 진행되고 있다가 나중에 큰 고통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췌장암을 침묵의 습격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속에는 600에서 700종에 달하는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서식하는 박테리아의 종류와 구성이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균들 중에 췌장암을 일으키는 세균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와 미국의 암학회는 10년 동안 14만 명을 추적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췌장암의 위험 요소는 고령, 남성, 흡연, 가족력 등이 있었는데요. 이번 연구를 통해 이것과는 별개로 구강의 세균이 췌장암과 연관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석 결과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 줄여서 피지와 아그레가티박테르, 악티노미세템 코미탄스, 줄여서 AA라는 박테리아 이종이 췌장암과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지 박테리아 보유자의 경우 해당 박테리아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평균 59%나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AA 보유자의 경우 50% 높은 확률로 췌장암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두 세균은 모두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학 전문지인 유레카 얼러트 등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들이 잇몸 질환에 취약하거나 이가 많이 빠지는 등 구강 건강과 췌장암과의 관계를 시사하는 연구는 기존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잇몸병은 췌장암만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잇몸병이 암이나 치매에 걸릴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알아본 진지발리스는 식도암, 심근경색, 류마티스 관절염 등 전신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럼 왜 잇몸병이 이렇게 많은 질병을 일으킬까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염증 반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피가 자주 나게 되고 이렇게 손상된 부위에 번식한 세균은 혈액을 타고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 몸은 방어 작용으로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이런 염증 반응 물질이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다가 췌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처럼 치주 질환은 다양한 질환에 관여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 이미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인 구강 내 세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치질 방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질을 단순히 치아를 닦아내는 느낌으로 하고 계실 텐데요.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바스법으로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이 양치법은 특히 잇몸 질환이 있는 성인, 고령층, 임플란트를 한 경우는 꼭 해야 하는 양치법인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치주 포켓이라고 불리는 세균 주머니를 닦아줘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끼어있는 세균막이나 독소 물질을 잘 떨어뜨려주고요. 염증이 있는 잇몸을 마사지 해줌으로써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치주 포켓은 잇몸과 치아의 경계에 있는 주머니 모양의 틈을 말하는데요. 잇몸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 틈이 더 깊습니다. 바로 이곳이 입안에서 세균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죠. 이 세균을 닦아내는 바스법 양치질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칫솔모의 끝을 치아와 잇몸이 닿는 부위에 45도 방향으로 밀착시키고 이후 10초 정도 앞뒤 방향으로 진동을 준 뒤에 다른 부위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진동을 줄 때 너무 무리하게 힘을 주면 안 되고 칫솔에 솔을 넣고 가볍게 흔들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요. 칫솔의 모가 세균 주머니에 들어가서 닦아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치주 포켓을 닦은 후에 치면에서 칫솔을 회전시켜 주시고 다른 치아도 같은 방법으로 닦아주면 됩니다. 칫솔모가 잘 닿지 않는 치아의 사이사이,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사이, 어금니 안쪽, 치아의 굴곡으로 인한 골 등을 세심하게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을 잘 때는 치매 분비가 줄어 충치균의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취침 전에는 꼭 바스법으로 양치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췌장암의 또 다른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